두 번째 흐름도 12경매에서 뒤쪽 라인으로 흐르는 12경매 선까지만 오늘 할게요. 네 가지 있죠. 앞쪽으로 태원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원 비경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족태원 비경에서 수소음 신경으로다가 연결이 돼요. 수소음 신경은 가슴에서 시작해서 손끝, 사실은 뭐예요? 극천에서 시작되는데 사실 이 안에서도 시작되죠. 그 시작점은 시작 혈자리는 극천혈에서 시작이 돼요. 겨드랑이 앞쪽. 되게 위험한 데죠, 여기. 시작절이. 극천혈에서 시작해서 소충혈에서 네 손끝 다섯째, 새끼손가락 끝 전혈 부부혈에서 끝납니다. 소충혈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는 다 이게 12정혈, 수족 12정혈이라고 해갖고 다 혈절이에요. 여기 급체나 기가 막혔을 때 다 따주면 좋아. 평상시 때도 가끔씩 따주면 굉장히 좋은데 혈순환이 잘 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따줘도 좋아. 근데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양 문화의 어떤 그런 저기 젖어갖고 이렇게 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일종의 뭐 드라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피를 본다는 것 자체에서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말 위급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발이 접질을 했다든지 이럴 때도 이거 놀란 피, 죽은 피 빼놔야 돼. 그거 놔둔다고 해서 그게 저기 건강한 피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게 돌아다니게 되면 계속 그게 만성이 되거든. 만성이 돼서 계속 통증을 유발하게 되거든. 사혈을 갖고 빼내면 되거든. 그리고 우리 기가 막 헌혈도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기 상태에 따라서 해야지. 내가 기가 충만하고, 뭐 먹을 것도 잘 먹고, 기가 충만했으면 해도 되는데, 기혈이 약한 사람이 헌혈하면 좋을 게 없겠지. 특히 태원들 중에도 맥도 잘 안 잡히고 하는데. 또 그 피를 받은 사람. 가뜩이나 혈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 판에, 먹는 것도 저기 잘 먹지도 않으면서, 그게 뭐, 좋은 의미로다가 박태한다고 좋긴 좋은데 본인 몸에는 그게 썩 좋은 거 아니다. 기혈이 넘치는 사람 해도 된다고. 내가 넘치는 거 좀 빼주면 좀 어때? 너무 넘치는 사람도 좀 너무 실한 사람들은 좀 허하게 좀 빼주면 돼. 허한 사람은 어때? 채워야 된다고. 채워야 될 사람이 허전 자꾸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좋은 일 하는 건 좋아. 좋은데 그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알겠지? 그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야. 아무나 피 뭐 검사해보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기 상태를 봐. 이 사람 맥박이 잘 뛰는지 기혈이 건강한지 부정맥은 없는지 맥과는 튼실한지 그래서 혈이 잘 통하고 있는지 힘있게 열도 있고 한지 몸도 차고 맥관도 작고 혈도 잘 안 잡히는 사람이 피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 더 한을 느끼고 면역력 떨어지고 감기 잘 걸리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보고 해야지. 다음 심정에서 태양 소장경으로 갑니다. 심소 표리관계라고 있어요. 그치? 심장하고 소장하고 태양 소장경으로 손끝 새끼손가락 다섯째에서 얼굴로 옵니다. 얼굴로 올라와서 이 소태격에서 천궁이 귀 쪽이죠. 귀 안쪽에 여기 딱 누르면 여기 딱 누르면 한 대 있어요. 그죠? 여기 소리 그 소리청 이 궁전이야. 이 궁전같이 들어가 있잖아. 구중궁궐 안에 있는 혈전청, 그죠? 그래서 이름 혈자리인데 얼마나 이렇게 참 잘 뒀어요. 청궁이다. 그 대충 이름만 들어봐도 혈자리 중요한 거 들어보면 이게 어디에 좋은 건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충 다 알 수가 있어요. 소장경의 이게 유주들을 보면은 어깨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손끝을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어깨 뒤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쭉 타고 목 뒤로 타고 들어가서 귀로도 들어가죠. 그래서 소장경 이게 이 어깨가 굳어 있다 그러면 소장경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죠. 뭐 방광경 이쪽도 마찬가지죠. 다 유주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쪽 유주도가 이게 흘러가는데 내가 이쪽 부위가 유연하고 잘 풀려 있으면 건강한 거고 이쪽에 내가 뭔가 야산화해서 지금 아직 어깨가 안 들어간다는 아직 여기 좀 더 풀어야 된다. 소장경 쪽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아직 굳어 있는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소장을 요가에서 어깨 안 들어갈 때 왜 소장 경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야. 안에 이게 탁한 경우는 아직 있다. 굳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랑말랑 음식 섭생을 안 하고 물도 섭생을 안 하면
바짝 말리면 어떻게 탁한 걸 갖다가 쓰는 거야. 영양이 안 들어오니까 수분도 안 들어와, 음식도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그 얘가 담즙을 내보내서 지방이 이렇게 태워야 되고 뭐 안 좋은 탁한 기운이라도 막 갖다가 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살려고. 음식물 안 집어넣으면 바로 사람 죽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야. 지방도 태워보고 지방 태울 거 없으면 탁한 거라도 뭐 태워 그러면 흐물흐물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 뭐 돌아가는 거야. 풀리는 거지. 그 단식 다 이유가 있지, 그지? 그 소장경이 문제, 어깨 안 들어가는 사람들 소장경락 쪽에 다 눌러보면 내가 따라서 혈자리 딱 눌러보면은 아프다 그러잖아. 왜? 통증 있잖아, 통증 있잖아. 그거 뭐 적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눌러서 아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 타키가 이렇게 적체돼 있어서 통증이 있다, 염증이 있다. 그 기순환이 막혀 있다. 기순환이 막혀 있으니까 눌렀을 때 통증이 오는 거야. 굳이 뭐 침을 안 넣어도 쭉 타고 내려가서 경락선 알면 지압을 하면 돼. 지압. 여러분들 침 넣기 쉽지. 침 넣으면 아픈 거예요. 침에 대한 부정. 그다음 피가 나오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침 안 아픈데? 아니 따는 거 아프잖아요. 아니 안 아파. 너무 아픈데. 근데 자기가 먹어도 딸 정도가 돼야 돼. 근데 남이 놔주는 건 괜찮아. 내가 먹어도 딸 수가 있다고. 내가 저기 경락 하면서 친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임상 하면서 진짜 다 낫거든. 나는 그냥 내가 잘나. 남이 그럼 더 나한테 내가 스스로 놀 수 있어야 남한테 놀 수 있는 거야. 지한테도 침을 건너면서 남한테 무슨 침을 건너, 그지? 내가 막 놀 수 있어야 돼. 그럼 남의 살이니까 내 통증이 아니니까. 그것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게 바로 찌르면 안 되지. 야, 침 들어간다. 기대, 응? 준비해라. 이렇게 얘한테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야지. 그냥 갖다 팍 꽂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사람도 그렇잖아. 응? 마사지도 그냥 팍 찌르면 안 돼. 야, 이렇게 살살 워밍업 좀 시켜주고 야, 침 넣는다. 그래서 왜 병원에서 주사를 또 엉덩이 살살 주물렀다가 탁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 바로 팍 찌르고 얘가 이게 뭐야. 짜증내. 짜증. 그 순간적으로 다 그때 이유가 있는 거야. 침 넣으면서. 근데 아니 여기까지 거 혈자리에 침 꽂아봐봐야 피가 나봐야 얼마나 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빼면 딱 빼면 바로 멈춘다고. 서양은 피 안 봐? 피 안 보는 거 아니야? 그건 어마어마한 피를 보잖아. 아예 그냥 복강을 갈라버리잖아. 절단을 하잖아. 어? 그런 무자비한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한의학은 침이나 동양학은 이뜸이나 약은 다 기를 보강하는 거야. 기를 소통시켜주는 거야. 침을 왜 놔? 기를 소통시켜주기 위해서 한다고. 어? 상기하는 기운이 있으면 항진하는 기운이 있으면 다운시켜주는 거고 다운되어 있는 건 막혀 있으니까 다운되어 있는 거고 그지? 너무 확 열려갖고 막 응? 고혈압 뇌졸중 같은 것들이 뭐겠어. 이게 또 소통이 안 되고 한쪽으로 흐른 거야. 이쪽으로 욕상되는 기운이잖아. 그리고 밑으로 소통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길 뚫어줘야지. 근데 거기다 뭐 약만 계속 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다 굳어 있는데 등부터 해서 이게 내려 올라가는 이게 에너지 경락선이 다 굳어 있는데 돌덩이처럼 딱 굳어 있어. 그래서 혈관 우리 몸에 혈관 시스템이 있고 신경 시스템, 경락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 빡빡하게 다 이렇게 굳어 있는데 그 소통이 되겠냐고 그지? 일단 응급으로다가 풀어줘야 되지만 궁극적인 거는 기회순환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내가 지금 교재에도 보면 있지만은 이 쪽태양 방광경 얼굴에서 정명혈에서 시작해서 발끝 지음혈로 내려가는 오지로 내려가는 발끝 그쪽에 등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이거는 저기에서 등 뒤쪽으로 태양 방광경 쪽 이게 뒤쪽이지? 이게 다 뒤쪽. 뒤쪽으로 척추를 정중심을 타고 양 사이드로 1.5천, 1.5천, 3천 간격으로 양 사이드에서 쭉 타고 내려가. 여기서 얘기하는 한쪽 방향만 있는 거 아니야. 좌우를 다 똑같이 있는 거야. 왼쪽도 있으면 오른쪽도 있고 척추를 정중앙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서 오른쪽도 있는 거 좌우 다. 혈자리가 굉장히 많지. 태양망상 쪽에 해갖고 이쪽에 태양과 관련된 거는 뭐라고 그랬지? 태양 한수라고 해서 찬기, 한기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열과 한과 관련된 그 열과 관련된 게 한이 될 수도 있고 한이 관련된 게 열이 될 수가 있거든.
뜨거운 게 들어오는데 이걸 식혀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약하다. 그러면 열병이 나겠죠. 소위 말하는 여름에, 여름철에 뭐 막 진짜 더위에 더위 먹는 사람들. 그 노인들 더위 먹으면 큰일 나잖아. 이거 배출할 데가 없어. 배수욕장에 족탱 방울 다 더위 다 굳어 있어. 그대로 나. 휘 올라가고 이쪽 쪽으로. 급사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취약하고 너무 추울 때 취약하지. 찬 기온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겨울에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춥다고 그래. 계곡에 가면 안에 양기가 약하니까 열이 없으니까 계곡에 갔는데 너무 물이 시원해 죽겠는데 춥다고 이게 뭐 닭살 돋는 사람, 특히 여자들 이제 그 한기 양기가 약한 캐스이거든. 다 틀려. 똑같은 기호를 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 틀리다고. 그 열이 많은 사람은 한겨울에도 한사가 좀 들어와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 그래서 중화시켜주잖아. 그러니까 별로 춥지가 않은 거야. 옷을 뭐 가볍게 입는다든지 그래. 근데 안에 이게 혈이 약해. 혈이 약하고 몸이 차.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겨울에 똑같은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지. 그래서 이 경락선에서 그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열이 들어오면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경락선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지나치면 그걸 다운시켜서 열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경락선도 존재해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추우면 또 이걸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풍환서습 조화의 그런 육기의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병사에 걸리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네트워크, 기회 인체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락이라는 얘기예요. 경, 쭉쭉, 오밀조밀하게 거미줄처럼 낙맥 옆으로 촘촘하게 가로, 세로, 해고로 거기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손락, 혈락, 별락 이런 식으로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 있는 거야. 뭐 힘줄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루는 거지, 그지? 족태형 관광경 발바닥에 쓰시면 발바닥 용천혈에서 시작해요. 용천혈이 여기 발바닥 여기 우리 압축이 움푹 파인 부분 있지? 여기 용천 딱 누르면 압축 정중앙 있지? 딱 이렇게 발가락 딱 당겼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다.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위. 우리가 머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뭐 중에 하나가 상하 중에 여러 혈자리가 많은데 머리에 우리가 백회가 있잖아, 그지? 발바닥에 용천이 있잖아, 그지? 이걸 따지면 하늘 땅이잖아, 그지? 하늘 땅. 여기를 이급상에 혀를 딱 내면 숨 넘어가는 사람도 산다. 개고픔을 기절해가 응급실 가다가 숨 넘어갈 사람도 살린다고. 응급혈전에 용천하고 백혈을. 혼절을 해갖고 갑자기 뭘로 인해서 혼절을 했을 때 이 백회와 용천혈은 그 2급 상한테 아주 쓰는 혈자지. 백회 왜 백이라고? 100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야. 100가지 질병과 관련된 거야. 백회. 돈다는 거. 100가지의 기가 여기서 작동해 놓은 거야. 용천, 하늘과 통한다고 해갖고, 위하고 통한다고 해서 용천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는 자주에 눌러주면 이게 정력에도 좋은 글자리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불면증, 이럴 때 그냥 자기 전에 꽉 좀 눌렀을 때, 엄지로 쫙 눌렀을 때, 약간 좀 우리한 느낌이 올 정도로다가 한 50회, 100개 정도씩 눌러주면 잠도 숙면도 할 수 있는 글자리. 장수혈자리지, 여기. 용천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 장수혈자리지. 그래서 이 소음경하고 태양경과 관련된 질병들은 풍화를 조절한다. 열기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 그래서
단지 수소신경과 관련된 데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열이나 이런 거면 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정신과 관련된 질증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귀로 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형태도 귀로 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건 당연히 귀지. 우리가 마음작용, 감정작용 뭐 이런 거 다 귀의 장난질이라고. 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휘까닥휘까닥 바뀐다고. 기분 좋게 봐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심장이 빵빵빵빵 떠.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헤어지자. 꼴보기 싫어. 아, 즐거웠어. 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 봐봐. 기가 팍 떨어지겠죠. 뭐 한 게 없다고. 뭘 갖다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뭐 된 것도 아닌데 연인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별을 당해본 적이 있나? 네. 그런 거 아닌 거야. 이별 안 당해본 사람 몰라. 그렇지? 그 이별도 겪어봐야 돼.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봐야 돼. 네. 그래야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확 떨어지지 않겠어, 그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 그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있는 거잖아. 그 사랑이라는 게 뭐? 눈에 보여? 안 보이지? 눈에 진짜 세상을 가만히 봐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다 안 보이는 것들이야.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이 형태로 드러나서 그냥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뭐 사람들 거기 집착하고 사는 거지. 응? 사람이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사람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지? 우리가 생명을 가장 유지하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공기, 육기, 에너지, 불안화, 기가 안 보이잖아.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이렇게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들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 원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작용을 해서 태양 에너지, 식물이 태양 에너지 빛을 받아서 광합성, 빛을 합성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었고 그 포도당을 우리가 섭생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거야 다. 우리가 TV를 보고 뭘 보고 소통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SNS를 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빛이, 기, 전자.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전자라고 얘기하잖아. 전자,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뭐 근데 우리 동양학적으로는 그거 표현을 기라고 얘기할 뿐이야. 기 모든 게. 그래서 통처나 일기 다 일기다. 사실은 음양, 태극, 음양, 오행, 육기 이런 것도 이게 다 기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화되면서 생장화 수정이 되고 뭐가 되고 뭐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원본으로 올라가면 일기라고. 빅뱅하면서 빵 터서 나오는 그 빛이 파생이 돼서 변화하면서 빛이 어떤 조화롭게 조화에 의해서 어떤 변이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이 만물이라고. 왜 똑같이 태양빛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애가 있고 소로 태어난 애가 있고 돼지로 태어난 애가 있고 새로 태어난 애가 있고 물고기로 태어난 애가 있고 식물로 태어난 애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은 조물주가 너는 이렇게 했지 맞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만들어 게 아니라 기의 장난질이라고. 기의 변화. 변화에 의한 장난질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원래 없었다고. 생명체는 없었다고. 생명체 시작은 기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파동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다양하게 만물로 드러난 것들은 기의 조합의 결과물이라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 조합의 형태로 드러난 게 만물이라고. 그 중에 인간도 그러니까 인간을 기로 보라고. 그러면 큰 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두 우리가 음식을 섭생을 할 때도 기로 보고 섭생을 하면 돼. 내 체질을 알면은 나한테 맞는 음식을 섭생을 해줘. 아까 얘기했지. 우유 하나 딱 예를 들어도 뚱뚱하고 우유는 촉촉하고 습한 기운이 많아. 열을 좀 내려주는 기운이 많은데 태음인이 우유를 먹으면 좋겠어? 안 맞겠지? 태음인은 태음 습토라고 했잖아. 습기가 좀 있어. 좀 통통하고 좀 습기가 촉촉하다고. 그리고 열이 없다고. 몸이 차다고. 습하고 열이 없는 사람이 습하고 열을 내리는 걸 먹게 되면 그건 팩케모이크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라도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다. 인삼도 마찬가지야.
뭐 인삼이 왜 우리가 몸에 좋겠어? 인삼은 당연히 기가 있지. 인삼의 그 양기의 활동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에너지가 많지. 색깔 자체는 인삼 색깔을 보면 노리끼리하고 흰색도 있고 그래. 응? 색을 봐도 그 길을 알 수 있다니까. 근데 왜 좋냐면 인삼은 5년 이상 밑에 된 건 약이 안 된다고. 오래된 50년 이상 돼야 최하면 몇십 년 정도 돼야 약이 되는 거야. 왜 인삼 뿌리 안에 이게 뿌리가 쫙 있는 것들이 이 나무 꽃도 있고 있지만 이 뿌리의 에너지 뿌리를 쓰잖아 이게. 이 땅의 지기, 햇빛의 양기, 지기를 받은 에너지가 한 50년, 100년, 소위 말해 500년 됐다 그러면 그 정도의 500년, 100년의 양기, 음기를 응축하고 있는 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야. 산삼 마찬가지. 산삼 500년짜리 그 먹으면 불로장사할 것 같지만 불로장사는 안 돼. 이건 살 수 없어. 그 대신 오래 살지. 어쨌거나 질병하고 양기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노인들한테 먹이면 끝내주는 거지. 그래서 노인들한테 양기가 떨어져서 이제 뭐 얼얼한 사람들한테 100년 묵은 산삼 뭐 이런 것들 딱 먹이시면 그 빨로 그 양기 빨로 또 이렇게 식사도 잘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기잖아. 그러면 기빨로 사는 거지. 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병이 오는 거고 성대병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섭생을 잘해야 된다고. 내 체질을 알고 나한테 맞는 양생법을 잘 찾아야 된다고. 응? 소위 말하면 또 우리가 녹용 같은 게 있어. 녹용은 이렇게 꽃사슴이라고 해서 뿌리 나오잖아. 그걸 왜 약이 쓸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녹용은 왜 좋은 거 같아? 몸에 좋대요. 그냥 몸에 좋다니까 좋지. 그러니까 왜 좋은데 그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 맞아. 길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적인 걸 보면 사람을 보면서 그런 것도 보면서 저래서 저런 걸 먹는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기로 모든 걸 봐봐. 그러면 사람만 기로 보는 게 아니라 식물도 기로 보고 음식물도 기로 보라고. 음식도 음양오행의 육기의 조합이라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음식도 음양오행 육기로 봐 나중에. 그러면 얘가 되게 기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음식이네. 얘는 에너지가 좀 별로네. 나하고 안 맞는 이거네. 이게 딱 보인다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수술도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걔 진짜 똑똑하네. 걔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아니야. 동양의학의 아버지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고는 현대의학에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로 보는 거거든. 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동양의학적인 생각이거든. 현대의학에 이제 역사가 없으니까 그 2000년 전에 이집트 그 의사를 갖다가 그때는 현대의학이 아니잖아. 근데 왜 걔를 갖다 끌어다 붙여갖고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그때 수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화학약품도 쓰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조작되어 있다는 거. 오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가 사실은 진실하고 거리가 먼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응? 꽃사슴 얘가 뿌리나 머리에서. 근데 발성에서 계속 튀어나와. 그 꽃사슴이 양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거야. 양기 활동성이 뛰어난 동물이야. 오죽 뛰어나면은 머리에서 골수가 있잖아. 이 뼈 안에 이게 뿌리에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골수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머리에서 이게부터 뻗쳐나가는 양기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뿔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골수가 있다고 뿌리에. 그래서 그게 약이 되는 거야. 인간도 양기가 굉장히 뛰어나면 여기서 뿔이 나겠지. 근데 인간은 그 정도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간은 그냥 신경 전달받아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 정도의 그런 여기지 뇌가 막 여기서 에너지가 막 뻗쳐나갈 정도의 어떤 양기 활동성이 이루어진다면 꽃사슴처럼 얘도 여기서 뿔이 나겠지. 머리카락만 나는 게 아니라 뼈가 나와서 자라면서 뿔이 나오겠지. 근데 인간은 그 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뿔이 난다는 짐승들은 거의 양기 활동성이 강력하다. 머리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것도 모자라고 여기 뼈가 자라서 여기 골수까지 저장이 되는 거야. 거기 잘라보면 뭐야? 양기 활동성이 가장 큰 그 골수 이런 게 들어있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좋아? 그런 게. 음의 기운이다. 소위 말하면 기억력 감퇴제, 알츠하이머병 이런 애들 그다음에 노인들 그 치매성 이런 그지? 좋겠지. 왜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되게 허약한 사람들.
골수 기능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 이 신장 기능이 취약한 사람들, 신장에서 골을 취급하잖아. 골수, 뼈 이런 거 하잖아. 체질적으로 허약한 사람들한테 녹용을 먹이잖아. 몸 건강하고 에너지 기가 뻑뻑한 사람들한테 녹용 안 먹이잖아. 녹용도 너무 잘못 먹이면 부작용이 있다고 하잖아. 너무 적당히 먹여야 된다고 하잖아. 어릴 때 적당히 먹여야 된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내가 갖고 막 이럴 것도 있다고. 과다 섭취 골수, 응? 가기 좋은 것도 체질 허약한 애들 그 체질에 맞게끔 적당량을 복용을 시켜야 좋은 거야. 뭐 에너지 빵빵하는 사람이 녹용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 잘못 먹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 음식을 보면 다 보면 되니까 음식과 어떤 우리가 그래서 기경론이라고 하지. 기미, 색, 기경론이라고 기와 맛과 색. 그 음식 본초학에서 들어가면 이제 그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가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실제 이제 한약 쭉 가면 기에 대한 쪽에 쭉 가고 이제 이 경락 쭉 들어가고 본초학 쭉 들어가고 기미기능 쭉 들어가면 이제 치유가 다 나오는 거야. 침과 약과 뜸과 이런 걸 총동원해서 우리 몸에 기의 흐름을 알면, 그지? 기의 흐름을 알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칠 수 있을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못 할 수 있잖아. 이 경락선에서는 뭐 어떤 작용이 되고 있고 내가 어디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체질을 일단 알면 어떻게? 일단 반은 내 몸을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있어.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 없으니까. 응? 뭐 의사가 잘할 것 같아? 양반 의사가 내 체질을 알아? 열이 많은지 뭔지도 알고 뭐 뭐한지도 알고 전혀 모른다고. 내 삶의 패턴도 모르고 내 기질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근데 그 먹는 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라이티가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게 없어. 지금 우리 이렇게 몸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확 커진 게 아니잖아. 이렇게 축적돼서 쌓인 거잖아. 지금 현재 28년 동안 먹고 숨쉬고 한 결과물이지 이게 즉각적으로 확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이 약물이라는 것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들은 다 독약이야.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게 되게 그러니까 체질을 알면 자기 체질을 알면 되지. 나는 태양인 체질이야. 나는 그렇지. 내가 부족한 건 양기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 응? 양기의 활동성이 좀 떨어지잖아. 태양인들이. 그럼 양기의 활동성이 좀 높은 활동을 좀 해주고 햇볕도 좀 보고 야외 활동도 좀 해주고 거기에 양기 활동성이 높은 음식 섭생을 해주면 좋겠지. 태양인 소음이 찬 거 내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러면 좋겠나.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야. 그걸 안에서 내가 인지하게 되면 내 몸에 이거 안 좋은 거네 벌써 느끼긴 느껴. 몸이 찬 애가 계속 찬 것만 먹는 애들도 있어. 찬 거 좋아하는 애들 있어.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겨울에 빙수 먹으려고 자꾸. 그게 습관이야. 그걸 모르고 먹은 거지. 근데 자기가 몸이 또 차니까 또 찬 게 또 땡길 수도 동일성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땡기려고 하거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음식, 탁한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하거든. 그게 습이라는 거거든. 그게 그 본인이 알면 자기 체질하고 이거 내가 안 좋은 거네 이게 판단을 해줘야 돼 안에서. 그 무지한 거지. 그 무감각하고 자기 습으로 안 좋은 습으로 먹는 거야. 근데 올바로 내가 내 체질에 대해서 알고 에너지에 대해서 음식 그 섭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거 나한테 체질 안 맞으면 좀 안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 먹어야지. 양 좋은 거 먹어야지. 우리 몸 김대 음식물의 결과물인데 나쁜 거 먹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자기 체질에 그지? 그럼 그걸 먹으면 돼. 그럼 건강해져. 근데 이 몸은 이게 좋은데 입에서는 여기 땡겨. 그래서 야 뭐야 이거 좀 나 이거 먹을래 이거 먹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 밀어난 거 몸에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몸에 병이 오는 거지. 안 좋은 증세가 오는 거지. 그 우리 몸에서 오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 비장이라고 해. 비장이 비통혈. 혈을 통제한다. 혈을 통제한다는 게 음식을 통제한다는 얘기야.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오장에서 땅 땡기는 대로 너 이거 먹을래? 자기 체질에서 원하는 대로. 근데 대부분 자기 체질에서 좋은 쪽을 먹어야 되는데 안 좋은 거 먹으려고 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습하고 비슷한 걸 자꾸 땡기려고. 반대적인 걸 좀 먹어야 좋은데 반대적인 건 불편한 거니까. 몸에 좋은 게 그래서 응? 입에 좋은 걸 뭐 쓰다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 이런 것처럼 몸에 좋은 거 주면 나 이거 안 맞아 안 먹을래 막 이렇게
어릴 때 떼깡 피잖아. 응? 여자도 마찬가지. 몸에 좋은 거 보고 아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아,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맞죠. 본인 입맛하고 이 습하고 안 맞는 거지. 응? 본인 몸에 좋은 게 맞는 거라고. 근데 그동안 이제 잘못 먹었던 게 이제 습이 돼갖고 몸에 안 좋아. 그거 먹고 배탈도 나고 그러는데 꼭 그 찬 걸 고집을 해. 응? 소화기 체질들이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응? 따뜻하게 먹고 몸에 좋은 걸 먹어봐. 그럼 바뀐다니까. 나는 어? 달달하고 찬 거 넣고 자꾸 땡긴다고 소민들이. 최고의 말이었어. 먹고 싶어. 맞잖아, 그지? 찬물.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알면 의식적으로 맞아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의식으로 통제를 해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섭생이 이제 양생이 제대로 되는 거야. 그 요가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 무작정 그냥 막 요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요가 이 아사나에 최적화되어 있는 체질인가? 난 내 체질로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회원들도 보면 아 저 체질들은 뭐이 정도까지는 되겠네. 응? 저 선생은 깊이 수련하면 여기까지는 가겠네. 그러니까 가면 이런 게 눈에 다 보이지. 견적이 나오지. 견적이 다 나온다. 그러면 체질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아사나가 있고 안 좋아하는 아사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잘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좀 불편하겠지. 뭐 좋아하고 안 좋아. 근데 당연히 그게 나오겠지. 다 좋아할 수도 없어. 다 잘 되면 싫어하진 않겠지. 근데 막 이거 할 때 되게 자극 심하고 좀 불편하고 유지하기 힘든 것들이 있겠지. 당연히 그런 것들은 힘드니까. 응? 근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아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 무슨 뭐 비둘기로 태어났니? 무슨 뭐 라차카프타를 뭐 발바닥 꼭 갖다 붙여야겠니? 맞잖아. 간다면은 뭐 메뚜기? 역 메뚜기 빅파트 살라고 이런 걸 해야 되니? 아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행 차원에서 육체를 정말 좀 못 살게 굴면서 이거를 내가 의식을 좀 각성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방편을 한번 하는 거지. 그걸 해갖고 고통스럽게 막 응? 해서 그 자세를 해갖고 내가 해탈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의식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사나를 하라는 거지. 그 아사나 형태의 완성의 목표를 두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 완성을 두고 해서 그 설사 그 아사나가 완벽하게 된다 한들 그 아사나를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변하는데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하고. 거기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그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아사나를 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서 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 일어나는 감정선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분리주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시간, 이런 시간을 하기 위해서 아사나 수련을 하는 것이 그 요아사나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요아사나를 난 요가 땡이야. 요가 잘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근데 현실은 사람들은 그냥 그 형태에 집착을 하잖아. 뭐든지 그렇죠. 형태가 진지하잖아. 어? 오학에도 들어가고 해부학에 들어가서 이 구조가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 사람들 다 그렇잖아. 자기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동일시하잖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를 보잖아. 사람도 눈에 보이는 전부만 보잖아. 아, 이쁘고 섹시하고 멋있고 키 크고 이런다고. 일단 그렇게 보잖아. 그지? 제가 에너지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지. 의식이 좀 탁한데 깨어있네 뭐 이런 생각으로 거의 몇 프로나 되겠어? 없어. 근데 이제 요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차원의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똑같이 놀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기라는 개념이 잡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좀 잡아보고 먹는 것도 먹고 숨쉬고 모든 사람이고 모든 것도 다 세계 이 지구 모든 걸 이렇게 봐봐.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만을 마이르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하드로 가고서 쭉 했는데 걔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마르시 유명한 아루나찰라에는 성자지 인데서 추억하는 나는 없는 걸 갖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지.
결국 그거거든. 이쪽 귀로 보면 결국 들어가면 나는 없어. 응? 그냥 귀로 파생된 하나의 저기 생명체일 뿐인데 뭐. 내가 어느 날 어떤 게 갑자기 누가 조물주가 만들어서 신이 만들어서 뚝딱 만들어서 딱 존재에 내보낸 거라면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원래 없었던 거라고. 생명체가 없는 데서 빅뱅에서 뭔 생명체가 나온 거라고. 그러면 원래 없었던 데서 나왔으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데서 나왔는데 내가 어디냐고. 지금 그냥 현존할 뿐이지. 옆쪽까지 좀 해야 되는데, 그지? 옆쪽은 다음에 하고, 시간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12경락을 하고 덧붙여서 임동매까지 12경맥을 외우는 거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족, 삼음, 삼양으로 구분을 해서 해놓고 수족, 삼음, 삼양 발로 가는 쪽에 삼음, 삼양이 있고 손으로 가는 쪽에 삼음, 삼양이 있다. 그리고 음경락은 5장이다. 5장. 그리고 양경락은 6부다. 그러면 양명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6부야. 우리가 6장 6부로 보잖아, 그지? 6장 6부로 보잖아. 그래서 여기서 12경맥이 나온 거야. 네. 심포 3초가 들어가서, 그지? 그럼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음경락 6개는 보면은 우리가 수태음, 폐경, 그지? 네. 그 다음에 수음, 신경, 수거름, 음경락으로 보면 그지? 수거름, 신포경 이렇게 세경 있지. 그 다음에 발로 가는 거 보면은 족태음, 비경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락 있지, 신장. 거름이 있지? 족거름, 간경락, 그지? 족거름, 간경락이 있어. 어? 네. 아니. 문자가 대답을 잘해가지고. 언니 따라 선생님 따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경락 쪽에 보면 태음하고 반대되는 수태양, 뭐? 소장경. 소장경. 태양 소장경. 소음하고 하면 수소양, 뭐? 빨리 나와야지. 삼초경. 그래, 삼초경. 수거름하고 하면 족거름이, 뭐야, 족소양이 나오겠지, 그지? 수소양이면? 족소양. 그렇지. 아닌데? 족소양이 돼야지. 그지? 언니 수색이 아니에요? 조경명, 수거름이니까 조경명. 응? 아니 수골양 나와야 되는데. 뭐가? 수골양은 없어. 지금 수가 두 개인데? 수가 뭐지? 수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 수태양 소장이고 이거 수소양 3초. 수거를 아닌데. 응? 손 한 번 더 나와야지. 수. 그러니까 수태양. 그렇지. 수태양 소장이고 수소양이고, 응? 수. 수양명. 양명. 그렇지. 수양명, 대장경, 대장경. 그지? 그래. 수양명, 대장경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족쪽에서 족태음의 반대로 족태양, 방광경이 있지, 그지? 족수음 10년이면 반대로 오면 족소양 담경락이 있겠지? 족수음 10년이면 뭐야? 소음이니까 반대로 소양에 족소양 담경락이 있고 족거름 간경락이 있으면은 이게
조경명, 위경이 되겠지? 나중에 위단계. 조경명, 위경. 이런 식으로 음경락과 양경락이 나오잖아, 그지? 응? 그래서 폐경하고는 뭐 아까 그 저기 대장하고 표리관계가 되고, 그지? 심경하고는 소양하고 소장하고 표리관계가 되고, 수고름 심포하고는 소소양 삼초하고 표리관계가 되고, 비경은 이경하고 표리관계가 되고, 신경은 방광하고 표리관계가 되고, 간경은 담경락하고 표리관계가 된다. 네. 그지? 네. 뭐 12개밖에 안 돼.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의 어원을 알겠지. 뭐 수걸음이다. 손쪽으로 가는 수, 족, 발, 태음과 태양과 소양과 소음과 고름과 양명의 그런 개념. 그리고 태음은 태음, 습토, 습한. 습토,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명, 조금은 양명은 건조한 기운, 건조한 기. 태양 한수는 찬 기운. 소음, 군하는 따뜻한. 거름, 풍목은 바람, 풍, 그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리관계를 외우면 돼. 태양, 처음에 이걸 다 해야 돼. 뒤에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수태원, 폐경, 그지? 폐대장 하면 딱 넣어서 폐대장. 그래서 우리 목화토금수, 목화토, 금수 이렇게 목화토금수 개념 잡고 있어야 되고, 목에서 간담, 그지? 화에서 심소, 토에서 비, 금에서 폐대장, 수에서 신장에서 신강강, 족걸음 간경락, 족수양 담경락, 그지? 수소음 신경락, 수태양 소장경, 족태음 비경, 조경명 위경, 수태양 폐경, 수양경 대장경, 족소음 신경락, 족태양 방광경. 이런 식으로 표류관계를 이루고. 이 목화토금수에 이게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행이 있잖아. 우리 간담 비패신도 있지만은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응? 이게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오행이라는 게. 목화토금수라는 게 이게 뭐냐? 음양의 기운이 이게 형태로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그 육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 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도 이 목기에 다 또 집어넣을 수가 있지. 여기에 뭐 풍한 서습조, 풍한 오행에다가 여기다가 풍한 서습 조화. 서는 일기라고 했지. 태양이라지 양기. 응?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체질도 보인다고 했지. 목현이냐, 이 간이 크냐, 태음이 목기가 되냐, 태양이 폐,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이 간 기능이 강한 사람, 간의 기능이 강한 사람, 태음인들이 반대로 폐가 약하겠지. 그러면 폐에 좋은 걸 먹으면 좋겠지. 간에 좋은 걸 먹지 말고, 어차피 간 기능은 크게 태어났으니까 간에 좋은 걸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말고 폐에 좋은 걸 먹어야 되겠지. 반대로 소양인들 같은 경우 소음이 열이 많은 사람이 계속 열 많은 거 먹으면 안 되겠지. 좀 서늘하고 좀 중화시키고 우유를 먹으면 시원한 거, 이런 사람들이 우유 시원한 거 먹으면 좋아. 그럼 소음인들은 우유 먹으면 안 되냐? 이 사람들도 먹어도 돼. 어떻게? 데펴서 먹으면 되지. 따뜻하게 먹으면 되지. 뭐지 따뜻하게 먹어야 좋은 거야. 소양인들은 좀 싸늘하게 약간 좀 식혀서 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먹으면 좋고,
내 차지를 하면 내 병이 보인다고 미래 닥칠 내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모든 질병은 이 섭생과 밀접하게 관련됐다. 음식과 관련돼 있다. 음식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지? 음식, 그다음에 질병도 관련돼 있지. 그다음에 활동, 외부적인 환경, 활동, 뭐 충격을 받았냐, 뭐 이러냐, 그지? 일을 많이 하는 새끼 많으냐, 주변 환경이 좋나 안 좋나, 삶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요즘은 근데 옛날보다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지잖아.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잖아. 옛날에는 아주 단순했는데 요즘은 다 갖추고 있어도 또 이 상대적인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 그렇잖아.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잖아, 그지? 다음 주 다다음 주? 폐경락부터 해서 여기 보면 경락 보면 수평 폐경 그림 자세히 있죠? 네. 페이지 보면은 유주도가 있어. 오른쪽 왼쪽 다 봐야 돼. 네. 시작은 여기 뭐 중부에서 시작하지만 이 밑에 중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중안 위장의 중간 부위가 중안이라고 해요. 1번 돼 있잖아. 네. 그림 보면 수평폐경 네. 그 대장 위에 보면 중안이 있다고. 위장 상완은 어디예요? 위장의 상부 부위가 상완이고 중안은 위장의 중간 부위를 중안이라고 해요. 상완, 중안, 하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장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 행경막을 뚫고 올라가서 폐를 걸쳐서 기도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유주도가 이게 나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더 자세히 들어있지. 중부 운문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거기서 나와. 근데 원래 시작점은 중안에서 시작되는데 혈자리 자체로 보면은 중부 운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쭉 천부, 협백, 척택, 공칙, 뭐 열결, 경결, 태연, 어제, 소상, 엄지손가락 이 혈자리 끝에서 끝난다. 이렇게 해서 뭐 이 혈자리 숫자도 좌우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12전경 경혈학이 이게 360혈자리인데 수담폐경에서는 좌우에 11개시가 있어갖고 좌우합하면은 좌우 합편 혈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한쪽에 좌우에 11개씩 있으면 도합 22개가 되는 거야. 22개. 좌우 22개 혈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폐경하고 관련된 것들은 보면은 여기 다 써 있어 보면 뭐 기관지라든지 인후염 뭐 이런 쪽에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유선과 같은 무선으로 경락선이 흐르는 데고 대부분 이 호흡이라든지 호흡과 관련된 질환들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 막 그 기침, 잔기침하고 천식 있고 피부가 이렇게 되게 거칠고 뭐 아토피 피부가 난다든지 뭐 여드름 같은 것도 심하게 많이 난다든지 이런 애들 다 그런 문제거든. 근데 어린애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폐기운이 좀 약한 거야. 약한데 그런 애들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섭생으로다가 우유를 그런 애들을 많이 먹여야 돼. 피부가 거칠고 뭐가 이렇게 건조하고 코 막히고 막 잔기침하고 천식 증세 있고 있는 애들은 우유를 하루에 한 1리터씩 계속 먹여봐봐. 1리터 얼마 안 돼. 1리터 해봐 얼마 안 돼. 뭐 1리터에서 한 잔씩 먹고 되겠어. 하루에 3잔씩 먹여야지.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정도 수분 섭취하라고 하잖아. 1리터 정도로 갖다가 매일 한 3개월, 6개월 먹어봐. 그런 증세 초전돼. 자꾸 생긴다고. 실제로. 그럼 이렇게 기적인 거로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식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 그 부작용 없는 적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촉촉하고 뚱뚱하고 습이 많고 이런 애들한테 우유 먹이면 되겠어? 안 되지. 그것도 맞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 많고 건조하고 피부 트러블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딱 보면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아 쟤는 좀 폐기운이 좀 약하겠네. 건조하다고 하면 폐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눈으로 보이잖아 우리가. 뭐 얘가 열이 있는지 추운지 한기가 있는지 열이 있는지 이게 뭐가 시간이 이거 맥을 짚어봐야 알겠지. 맥을 짚어봐야 알 수 있지만은 일단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면 눈으로 보면 대충 나오잖아. 삐쩍 마른 애들, 우동통한 애들, 뚱뚱한 애들. 체형적으로 보면 얘는 조금 습하고 좀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하면 좋은 거잖아. 너무 말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뚱뚱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가 있는 게 건조한 거와 습한 게 적당한 기가 뭉쳐져 있는 게 좋은 거잖아. 사람 체형도 마찬가지잖아. 그게 안 되면은 체질적으로 타고났으면 그거 보호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건조한 애들은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촉촉한 애들은 촉촉한 애들 맨날 칙칙하고 습한 거 먹으면 되겠나 안 되지. 그래도 뻥튀기 같은 거로 구워지려야지. 바싹 마른 것들 있지. 이제 바싹 마른 거 이런 거 먹으면 괜찮아. 그런 애들 태어민 체질들이 통통한 애들 맨날 달고 축축하고 이런 것들 먹으면 비만되는 거지. 이게 적용 안 돼주는 거지. 대부분 되게 고도비만자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자기 체질하고 안 맞는 섭생을 하고 앉아 있다니까. 기름진 거. 그렇죠. 땀도 많이 내줘야 되고 그런데 땀 많이 내줘야 되고. 가루 이런 거는 더 좋겠네요. 가루는 건조시켜서. 그렇죠. 맞아. 너무 축축한 거 먹을 필요가 없지. 근데 적당히 뭐든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혈자리를 경락선이나 혈자리를 아는 것은 침을 놓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가를 하잖아. 아사나를 하잖아. 그러면 과연 있을 때 폐경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아사나를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뒤로 뭐 이것을 경락선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어깨가 뻗으면 당연히 뻗어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이미 요가가 하타요가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는 모든 가장 메인이 되는 것들이 메인이 되는 게 뭘 하고 있어? 구글 척추 요거까지만 하자. 척추 정중선을 따라서 우리가 가슴 여는 에너지 인맥과 동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잖아. 후굴의 가장 장점은 임동맥을 활성화시켜준다. 그럼 임동맥이란 뭐야? 기의 중심이라고. 이 경락으로 가는 것도 12경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임동맥이 활성화돼야 경락선이 활성화된다고. 폐가 쪼그라들어 있고 호흡이 짧은데 우리 사지로 가는 다양한 그 에너지 선이 잘 열리겠나? 소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핵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알았지. 기가 중요하다. 기가 양기의 활동성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 약한 사람 활성화시켜야 되고 너무 활성화시킨 사람 좀 다운시켜야 되고 그러면 너무 센 사람도 정도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고 좀 약한 사람 후불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되겠지. 기가 약한데 계속 정글만 시키면 어떻게 돼서 가뜩이나 위축된 눈에 계속 위축시켜봐봐. 그것도 적당히 배분을 잘해서 시켜야 되겠지. 네. 하면은 기가 좀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을 좀 더 프로테인을 더 집어넣고 하는 거야. 기가 좀 세네, 좀 드세네 그러면 좀 호르몬을 시키는 거 좀 잘 처제하고 다운 시키는 거 좀 풀어주는 거 전후 좌우 이런 거 뒤집어주고 이런 자세들 위주로 좀 많이 시키고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아사나를 어떻게 시퀀스로 구성해야 되느냐도 나온다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임동맥이다. 임동맥, 임동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12경맥과 기경팔맥이 있지, 기한 경맥이라고 해요. 기경팔맥. 이 임동맥은, 기경팔맥은 12경락의 3배 이상의 에너지선이 넓다고, 불안화선이. 통로가. 굉장히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마신 기, 영양물질로 마신 연기라든지 이런 모든 대기, 외기,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임동맥을 통해서 다 활성화되고 증폭시킨다고. 그래서 인맥은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 음기가 활성화되는 기운,
이 동맥은 양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동맥은 어디? 우리 꼬리뼈 장강에서 시작해서 이 척추 타고 쭉 올라오잖아. 척추 타고 쭉 올라서 백회를 통해서 인강을 통해서 이쪽 인중을 통해서 혀로 들어가죠. 인맥은 단전에서 해음에서 시작해서 쭉 단전을 통해서 단중을 통해서 올라서 승장에서 시작해서 혀로 들어가서 만나서 단전으로 다시 축축되고 돌린다고. 거기서 3초가 나오는 거야. 심포 3초. 임동맥에서 활성화된 증폭된 총량의 에너지 3초에서 소양 수소양 3초에서 끌어올리잖아. 그래서 냄비가 물 끓듯이 있잖아. 위에서 펄펄 끓이죠. 심장에서 어디 상초에서 되게 끓잖아. 심장이 뜨겁잖아. 여기서 밑에서 불 지펴갖고 쫙 하초에서 상초에서 끌어올려갖고 상초에서 폐에 여기서 증폭이 돼서 심장에서 훈중이 돼갖고 쫙 폭발해서 혀를 돌리잖아. 이거가 증폭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임동맥이라고. 기의 주체가 되는 곳이라고. 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라고 얘기해. 임동맥이. 그래서 임동맥이 열리면 소주천이 열린다. 소주천이 뭐야? 대주천은 우주. 소통한다. 우주의 기운과 소통한다는 얘기가 그 말이야. 임동맥이 활성되면. 우리는 그래서 요가가 지금 하타 요가에서 하는 메인 행법이 차크라를 각성시키는 것, 가슴을 넣는다 이런 것들이 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슴만 열고 가슴만 이렇게 크게 하는 게 가슴에 연기가 있고 불안화를 활성화시키는 3초, 심포, 3초, 임동맥, 기경팔맥이 8가지 맥이 있잖아. 인맥, 동맥은 또 가장 중요한 거고 음유맥, 양유맥, 이쪽에 동맥 쪽에 양유맥, 양교맥 이쪽에 또 음유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합해서 기경팔맥인데 거기에 또 대맥이라고 있어.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신장 부위, 허리띠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맥이 있고 명문 혈 있지, 심장 부위, 그 다음에 생식기 쪽을 갖는 충문혈, 충맥혈이 있어. 그래서 기경팔맥이라고 하죠. 12경맥과 기경팔맥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통로를 좀 직접적으로 이게 기를 증폭시켜주고 이거를 모아서 심포, 심장으로 다 빨아들여서 거기서 우리 몸에 기혈을 돌리는 또 그게 또 다시 순환이 돼서 다시 증폭되고 순환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 임동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부학적 인맥이 어딨냐. 동맥은 정중선이라고 했잖아요. 단전부터 쭉. 동양의학은 이런 정말 기적인 시스템을 본다. 우리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지만 깊게 호흡을 하지만 이게 증폭이 되고 이게 변환이 돼서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심장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 이거를 3초로 3초, 심포 3초로 부르는 거야. 눈에 보이지 가장 중요한 거잖아. 무형의 기적 시스템이야. 3초, 심포라는 것은 그렇게 3초가 막혀 있으면 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다 쭈그러 들어가고 쭈글쭈글 해갖고 기가 증폭이 안 되죠. 가슴도 막히고 호흡도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떨어지는 거지. 3초. 심포. 저 새끼 심포 고약하네. 기가 더럽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잘 작용을 하면 심포가 나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심포가 나쁘다는 게 심각한 거야. 정신 이상하게 기의 변화가 이상한 쪽으로 하는 거니까 탁하게 마음을 좀 좋게 써야지. 그지? 근데 마음을 아주 고약하게 해서 놀부처럼 고약하게 쓰는 애들은 기가 아주 꼬여있는 애들이야. 이상하게 탁해져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가 되게 탁하게 지금 어디가 정체돼 있거나 적체돼 있거나 막혀 있거나 그래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심포 3초가 잘 활성화되면 그렇게 되겠어. 장창 잘 흘러가면 모르겠지. 임동맥과 관련돼서는 기형팔맥과 관련돼서는 심포 3초와 관련돼서는 또 들어가면서 계속 할게.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족양령, 족태음 비경까지 혈자리를 네. 익힙니다. 유저들도 그려보고 그래서 네. 레포트를 딱 좀 적어 정리를 해. 응? 수태음 폐경부터 해갖고 오늘 한 거 있잖아. 앞쪽만 8. 4개, 8개 다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4개만 일단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4개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